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충남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최근 열악했던 외자유치 상황에서 충청남도가 대규모 외자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김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3일 오전 뉴저지 소재 더블 트리 호텔에서 프랑스의 산업용 가스 생산 기업인 에어리퀴드와 외자유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 체결로 에어리퀴드는 천안 5 외국인 투자 지역에 산업용 가스 제조 공장을 신축하고 2019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OU 체결 후 뉴저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헌화한 양승조 지사는 이어서 뉴저지의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현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미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외자유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으로 외자유치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는 평입니다. 한편 양승조 도지사는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글로벌 우량기업 두 곳에서 1억 1천만 달러의 외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수아입니다. 충청남도가 2조 5,600억 원을 투입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김명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15일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도청 대회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 전략 보고와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보고된 충남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 전략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충남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전략 추진을 위해 도는 단기적으로 충남 4차 산업혁명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충남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충남과학기술과 중소기업진흥원 설립을, 이어서 2020년에는 미래기술융합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10년간 2조 5,600억 원을 투입하고 17개 추진과제와 43개 세부 실천과제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충청남도가 지난 6일 이달 중으로 1억 달러 이상의 외자유치 성과를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어 최근 글로벌 기업의 투자에 성공하면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선행 기자입니다.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지난 12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글로벌 기업인 다우듀폰 특수제품 부문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MOU에 따르면 다우듀폰 특수제품 부문은 천안 외국인 투자 지역과 천안 3 산업단지 내에 운영 중인 공장 잔여 부지에 올해부터 5년 동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용 소재 생산 시설을 증설합니다. 다우듀폰은 지난 2015년 다우와 듀폰이 합병한 글로벌 기업으로 내년 4월에는 다우가, 같은 해 6월에는 듀폰과 코티바가 각각 독립회사로 운영됩니다. 다우듀폰 세계 사업 중 하나인 다우듀폰 특수제품 부문은 듀폰으로 분사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다우듀폰의 충남에 대한 추가 투자 결정을 환영하고 성공적으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외자유치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민선 7기 첫 외자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선행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불편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생긴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 옴부즈맨인데요. 충청남도가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명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충청남도가 지난 15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충남 지역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를 도청 중회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로부터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이날 토론회에는 양승조 지사와 박주봉 옴부즈만,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추진 성과 및 향후 방향 설명과 충남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 설명, 기업 규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도는 앞으로도 규제 혁신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 고용 불안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설치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적인 전담 기관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가 도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황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청소년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18 충청남도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대회가 지난 17일 청양 숭이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충남도 내 청소년 참여기구 소속 청소년과 지도자 등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우수 참여기구 및 지도자 시상과 축하 공연, 레크레이션, 장기자랑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도 내 청소년은 36만 명으로 충남 인구의 17%에 달하지만 직접적인 참여의 경험을 누리는 청소년은 많지 않다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사회와 함께 나누고 값진 경험을 쌓는 일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더욱 귀담아 듣고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잘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준호입니다. 충청남도 내포 신도시에 첫 번째로 입주하는 한양 로보틱스가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김명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 한양 로보틱스가 지난 16일 내포 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본사 및 공장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997년 설립한 한양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인 자동 추출 로봇과 공장 자동화 시설을 전문적으로 생산 설계 설치하는 업체입니다. 또한 현재는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자동차 등 500여 개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충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한양 로보틱스는 내년까지 내포 첨단 산단 16,529제곱미터 부지에 총 81억 원을 투자해 최첨단 산업용 로봇 제조 공장 및 설비를 구축합니다. 윤찬수 충남도 투자입지과장은 한양 로보틱스가 계획대로 생산 설비를 갖추고 가동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오늘의 영상 만나보시죠. 유익한 복지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복지톡톡 시간입니다. 초보 부모들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인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가 본인 부담금을 합산해서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 출산 가정이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인 가구당 직장가입자는 71,374원이어야 하고 지역가입자는 59,490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장과 지역 혼합가입자면 71,788원이어야 하는데요.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12,2,792원, 지역가입자 126,195원, 혼합가입자 114,241원이어야 합니다. 2인 가구부터 8인 가구까지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출산 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여야 합니다. 다음은 예외 지원 대상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희귀 난치성 질환인 산모. 둘째,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셋째,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넷째,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다섯 번째, 새터민인 산모. 여섯 번째, 결혼 이민인 산모. 일곱 번째, 미혼모인 산모. 여덟 번째,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아홉 번째, 부만 취약지인 산모. 마지막으로 10번째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입니다.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를 수급한 사람. 두 번째, 긴급복지해산비를 수급한 사람. 세 번째, 입양숙녀기간 모자 지원. 단 여기서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은 중복 지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유사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이 다릅니다. 예시로 첫 출산이 쌍생아인 경우 둘째 아에 해당되고 단태아 출산 후 쌍생아를 출산하거나 쌍생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여기에선 셋째 아 이상 해당됩니다. 두 번째,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단태아 경우 첫째 아는 10일, 둘째 아는 15일, 셋째 아 이상은 15일인데요. 쌍생아의 경우 둘째 아는 15일, 셋째 아 이상은 20일입니다. 3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 산모는 20일인데요.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사회서비스 바우처 socialservice.or.kr 홈페이지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는 서비스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방문 및 인터넷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사실 조사 및 심사를 보건소에서 조사하는데요. 시군구의 등록 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복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복지톡톡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얼마 전 발달장애인의 어머니가 양육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15만 명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비율은 1%에 불과한데요.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을 뿐더러 생활고까지 겹치면서 양육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복지TV 충남방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